미국 증시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특파원 라이브 시간입니다. 뉴욕 현지에 나가 있는 김용갑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용갑 특파원, 지금 한국은 장마철이 시작됐는데요. 뉴욕 현지 날씨는 어떤가요? 네, 뉴욕도 오늘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낮 한때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잠시 비가 그친 상황인데요. 수요일 오전까지는 비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가 돼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뉴욕에서도 이 빗길 유의하시고요. 그러면 시장 이야기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뉴욕 증시의 상승을 주도했던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들이 간밤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72포인트, 0.04% 하락한 33,714.7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9.51포인트, 0.45% 하락한 4,328.8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6.74포인트, 1.16% 하락한 13,335.7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그동안 상승 랠리를 지속해오던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 중심의 주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3.74% 하락한 406.32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테슬라는 6% 넘게 하락하며 241.0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바꿨습니다. 목표 가격은 185달러에서 248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즉 테슬라의 주가가 현재보다는 상승 여력이 있지만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 업체인 루시드의 주가는 영국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인 에스턴 마틴과의 제휴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루시드는 에스턴 마틴의 파워트레인 및 배터리 등 6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이를 통해서 2025년 첫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루시드는 기술 지원의 대가로 에스턴 마틴의 회사 지분 3.7%를 보유하게 됐고 이 같은 소식에 루시드의 주가는 이날 1.46% 상승했습니다. 루시드의 주가는 장중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는 투자 의견이 중립에서 매수로 바뀌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UBS는 모더나의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백신 그리고 독감 및 거대 세포 바이러스 백신, mRNA 백신의 잠재력에 주목하며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다만 이 모더나의 목표 주가는 191달러로 낮췄습니다. 모더나는 이날 주가 전거래일보다 1.61% 오른 120.41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는 6월 마지막 주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되는 5월 PCE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30일에는 연준이 주목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5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월가에서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가 전년 대비 4.6%에서 4.7%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목표치인 2%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5월 PCE는 전월과 대비해서는 0.4%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의 일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주 28일 유럽 중앙은행 포럼 토론 그리고 29일에는 스페인 중앙은행 주최의 컨퍼런스에 참석해 발언에 나섭니다. 파월 의장이 이번 주에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알 수는 없지만 직전에 미 의회에서 두 차례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발언을 내놓은 바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용병 반란 사태의 후폭풍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용병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에 나섰는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백악관 연설에서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반란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 사태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혀 관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바그너 그룹 반란 사태와 관련해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러시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보기관은 이번 반란에 서방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대통령은 또 바그너 그룹의 반란에 대해서 러시아 내 투쟁의 일부라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은 또 국가안보팀에 러시아의 상황을 시간 단위로 보고하고 시나리오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은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국방과 주권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발언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밤 TV 연설을 통해 이번 상황으로 모든 협박과 혼란은 실패할 운명임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병사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 병사들이 애국자임을 알고 있다며 반란에 이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지막 순간에 유혈 사태의 선을 넘지 않은 바그너 그룹 지휘관과 병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그너 그룹이 쉽게 진굴한 것에 대해서는 나의 명령에 의해서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가는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0.21달러, 0.3% 오른 배럴당 69.3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